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한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장윤기 사건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가수사본부로까지 수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 어느 윗선까지 올라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씨가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살인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자 전 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본부장이 분리수사해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랑 협의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오픈 안 되게. 결국 지금 반장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부친 등과의 어떤 인연 등을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 성목적 범죄 혐의를 완전히 은폐했다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의 이 지시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강력계장의 어떤 일종의 건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연계해서 수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원래 원칙이죠. 원래 원칙이고 수사본장이 이것을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노출됐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남양주 기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경찰의 어떤 부실 대응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가능성. 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건 뭐 떠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장윤기의 아버지와 연결된 장윤기를 살리기 위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속에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예를 들면 박성주 같은 사람이 과거의 인연, 광주경찰청 있기 때문에 그 인연 연결이 되는가. 거기까지 지금 수사가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표현이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라는 표현 자체가 만약에 사실 실제 저 말을 했다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송치기한 임박해 살인사건을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 굳이 오픈하지 마라라는 지시에 관련해선 피해자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게 피해자 공개하지 말라는 것과 굳이 오픈하지 말라는 게 저는 두 번째의 오픈이란 말은 저거는 저렇게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픈이란 말을 우리가 당연히 피해자 공개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오픈이라는 건 사건 자체를 오픈하지 말라는 걸 그렇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면서 기한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현장 경찰이 그걸 모릅니까? 더 잘 알지? 더 잘하죠. 그러니까 저걸 굳이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특수단이나 아니면 경찰에 다 의심하고 있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라 하면 사실 경찰의 가장 상위 순회 조직인데 최고의 태스크포스죠. 아니 최고의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인데 최고의 컨트롤 타워도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되면 이제 모든 수사가 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만 끝나는 건데 국민들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어떤 근거, 부실한 근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너무 자의적이라는 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근거를 대야죠. 근데 근거도 없이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본인은 근거를 했지만 근데 실제 계장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이 사건을 석연치 않게 처리하려 했다라는 의혹 앞에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경이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소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참고인을 조사했고 경찰특별수사단 국가수사본부 성폭력수사계장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좀 우려되는데 지금 검찰 과정에서 경찰의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마치 경찰 조직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것처럼 막 검찰이 하는 수사를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과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라는 동명이인인 걸 그렇게 거짓 착각해서 발표하기도 않았습니까? 이게 좀 걱정되는데. 일종의 눈치 게임 같은 거. 네. 예를 들면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럼
경찰이 또 똑같은 사람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면은 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들 검찰에서 무슨 얘기했어? 우리 쪽 조직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아?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딱 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려해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니 똑같은 수사를 똑같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따라한다? 조금 앞서 나간다? 조금 뒤서 나간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별도로 따르게 다른 방향으로 파면은 되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 똑같이 올라가면은 아니 이게 무슨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거 낭비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검찰이 국수본 압수수색하니까 뭐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하루 30분 전, 그러니까요. 30분 후, 아니 그럼 국민들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수사 보고서 내용도 한번 보시죠. 수사 보고서에 있었지만 장윤기 수사 보고서, 훼손된 리얼돌,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 범행전 강간, 여성으로 미리 알고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랐다. 강간 살인 혐의 추정 5개 사유가 수사 보고서에 적시돼 있었다. 피의자가 혐의 완강히 부인하고 확보된 증거만으로 입증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한다. 멀쩡히 수사는 다 해놓고.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실제 수사팀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광주청 프로파일러들도 분명히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분리하도록 하는 압박이 오니까 자기들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남겼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섬긴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이런 게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여파로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주 내내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건의 핑퐁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 수사 요구를 요구권, 예. 근데 그것도 요구권이란 말도 저는 저분들이 사기치는 거라고 보는데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10월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없앴어요. 검찰이 없어요. 근데 검찰을 악마화한다? 이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은 상대를 가지고 악마화해요? 적어도 있는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시피 그거는 공소 취소는 거의 계엄급 국정농단이에요.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민주당이 마치 이걸 새로 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10월이 되면 어차피 검찰은 사라질 텐데 섀도우 복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질 검찰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마화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거기에 이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 얘기는 결국 정치적 구호라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판가름한 다음에 너는 어떤 쪽에 속하느냐라는 것을 되묻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선동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여기에는 보안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따른 국민의 이익에 대한 그런 고려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권 내부의 논의 과정을 보면 그러한 국민을 고려한 어떠한 토론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서 더 이것을 정치 구호화한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더 비판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책의원총회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항의 여론전이 형성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수록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중수청 공수처법 정부에 제출한 전면 바꿔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가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7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권현석 센터장님, 어제 정책의총을 해서 뭐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던데 결론은 이렇게 될 거면은 정책의총은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총에 참석하셨던 한 교수님의 말씀도 그거거든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고 거의 주술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주술이 걸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안수사 폐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답정 너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열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계속 끌어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강성 당심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심과 민심이 조금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까요? 이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건데요. 찬성이 27.4%,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5.3%까지 나왔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또 국민 전체를 보고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집단인데 이렇게 밀고 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 지금 그 장윤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이후에 좀 전에 보여주신 걸로 봐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쪽의 여론이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나온 결과 그리고 오늘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보안수사권은 폐지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저 우려점에 대한 어떤 그 국민 여론과의 갭을 무엇으로 맞출 것인가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지금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보안수사권 요구권 가지고도 걱정할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한병도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폐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그 당론화하는 작업을 아마 이번 주 중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상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민 여론을 다시 설득시켜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미 잃어버린 신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우려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는 건데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쓰는 바람에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또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이름을 잘못 쓰면서 영장이 반려됐고 하루 정도 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거 보고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이름까지 틀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부 견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본적인 행정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을 틀려서 영장이 반려되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목도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찰로만 수사기관을 형성을 하고 검찰 보안수사권을 없애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디에도 먹혀들 여지가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보안수사권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두느냐는 것 때문에 스스로 악마라고 생각하는 검찰, 없어질 검찰, 공소청으로 바뀔 그 검찰에 줄 수 없다는 논리를 진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국민들이 받을 피해와 거기에 따른 반향을 어떻게 이 여건에서 받아서 수습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과연 네. 그거를 알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지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